나쁘냐? 선행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을 안 합니다. 내가 아는 소리 왜 또 들어야 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습은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예습이란 뭐냐? 자, 예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이 실력 향상의 비법은요, 제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모르는 걸 알기. 모르는 걸 알기가 실력 향상의 비법이에요. 그런데 이거 당연한 소리인데요. 우리 자녀분들 공부하는 모습 가만히 한번 유심히 보세요. 아마 이렇게 공부할걸요. 문제 풀다가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난해한 문제다, 힘들다, 이런 문제들은 애들이 넘어가요. 이 문제 내가 풀만하네? 쉽네? 아는 문제네? 이건 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수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서도 성적이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자, 공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딱 봐가지고요, 이건 알만하네? 쉽네? 이런 건 넘어가야 돼요. 오히려 정말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문제에 도전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첫 걸음은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뭐야?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게 예습입니다. 예습 단계에서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걸 딱 체크하고 이 모르는 부분을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 라는 궁금증만 갖기, 이걸로 예습은 끝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푹 잤죠? 궁금증 가졌죠? 이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수업에 이제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복습을 해야 돼요. 근데 복습은 여러 교육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즉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즉시 복습을 우리 학생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즉시가 언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간 다 활용하는 건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이 3분만, 쉬는 종 치고 나서 3분만 딱 앉아있기.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좀 쉬는 종만 치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요. 마치 그 종소리의 반사작용으로, 반사작용 보이는 개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런 개 실험 있잖아요. 종소리 올리면 침 흘리는 개들. 그런 것처럼 쉬는 종 치면 아이들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지 말고 좀 3분만 의자에 딱 붙여 앉아서 그 시간에 배운 거, 50분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노트 한 거 3분 일별할 수 있어요. 이 복습이 기가 막힌 복습입니다. 물론 수학 또는 물리라든지 이런 풀어야 할 문제들, 손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은 안 돼요. 대신 그런 수학, 물리 과목 같은 풀어야 할 문제들은 이렇게 하죠. 자율학습 시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건 해결하기.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 날로 미루면 안 돼요. 그 당일로 배운 건 반드시 복습하기. 그리고 나머지 국어, 영어, 사회 이 정도 과목은 쉬는 시간 3분 복습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예습에서 모르는 것만 체크하고 수업에 좀 집중하고 3분 복습만 하고, 그리고 수학과학은 미루지 말고 그날 중으로 복습하고, 평소에 공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주말까지 그냥 밤새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러면 입사관 대비가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평소 공부를 이렇게 하고요. 이제 곧 있으면 기말고사 시작되죠? 기말고사 비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말고사 대비법은 아마 좀 독특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법하고는 좀 반대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마 중간고사 때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자, 시험시간표가 발표가 되면 학생들이 20일 전에 발표되죠. 시험시간표 발표되면 대부분 이제 어떤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교과서 빌려다가 그 아이가 교과서에 메모해 놓은 것들을 자기 교과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옮겨 적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면 저는 정말 한심스러워요. 그거 아닙니다. 공부할 때요, 시험 공부할 때 저는 좀 극단적으로 이해할게요. 기억하기 쉽도록 교과서를 집어 던져라. 저는 현직 교사지만은 교과서를 무시합니다.
자, 제가 교과서를 무시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나라 교과서가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지난 5월 초에 교과서 다시 적과식을 만들어라. 교과서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는 교과서를 읽다 보니까 졸리고, 그래서 졸다가 읽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어느새 코앞에 닥쳐오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재미없는 교과서 왜 읽어야 됩니까? 또 두 번째 이유, 교과서 속에는요, 우리 아이들의 능력으로는 이 교과서 문장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구성해서 나올 수가 있지, 이걸 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읽을 뿐입니다. 그냥 교과서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읽을 뿐이에요. 재미없는 교과서. 그러다가 졸고. 그죠? 더 결정적으로 제가 교과서를 버리자는 얘기는 뭐냐면, 교과서를 읽어가지고서는 우리 학생들이, 아까 제가 공부의 첫 그림 뭐라고 그랬죠?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자고 그랬어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선명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교과서를 읽어가지고서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를 비롯해서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과서 보고 시험 문제 안 내요. 그런데 왜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를 그렇게 파고들어야 됩니까? 이건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시험시간표가 발표가 되면 교과서를 먼저 집어들지 말고 문제지를 먼저 집어쓰면 좋겠어요. 문제를 먼저 풀고 들어가자. 그런데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또 뭘 하냐면, 문제집 앞에 있는 요약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앞에. 그래, 요약 정리, 해설, 그걸 다 읽고 문제를 풀면 이건 뭐죠? 힌트 보고 문제 푸는 거예요. 힌트 보고 문제 푸는 건 컨닝입니다. 컨닝.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컨닝식 공부에 익숙했다는 거죠. 컨닝식 공부는 돌아서면 잊어요. 그 순간은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교과서 다 읽고 또는 뭐 앞에 참고서에 있는 문제 요약 정리 다 읽고 나중에 문제 푸는 것은 이건 컨닝식 공부다. 그래서 교과서도 던지고 요약도 읽지 말고 처음부터 곧바로 문제 풀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 빵점 나오는데요? 어떻게 교과서도 안 읽고 요약도 안 읽고 문제 곧바로 풀고 들어가면 저 빵점 나올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은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배운 범위 내에서만 출제합니다. 배운 범위를 벗어나서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점 안 나옵니다. 아까 제가 평소대로 이렇게 예습하고 복습한 학생들은 거의 80% 맞아요. 교과서 안 읽고 요약 안 읽거든요. 그런 걸 아는 학생도 들은 흥얼만 가지고도 문제 풀면 이 학생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잡고 60% 틀린다고 치자고요. 40% 맞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6문제가 틀렸습니다. 4문제는 맞고, 내가 아는 4문제는 내가 더 관심을 둬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시험 문제 나오면 또 맞을 테니까. 문제는 이 6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되게 보면 문제 풀 때 보면 정답 체크하고 바로 뒤에 있는 정답 해설을 봐요. 그럼 나 알았어,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지 말자고요. 틀린 게 중요한 거거든요. 틀린 문제를 내가 알 때 실력이 올라가는데, 이 틀린 문제 중에는 내가 실수로 틀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풀기.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풀려면 채점할 때 정답 걸면 안 되죠. 그냥 맞았다 틀렸다만 체크하고 그 다음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내 힘으로 풀기. 정답 해설 안 보고. 이게 바로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그런데요,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한 번 더 풀잖아요. 이게 정답을 내가 3번으로 했는데 틀렸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1, 2, 4, 5번 중에 정답이 나오겠지. 이 자체가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또 맞을 확률이 50%예요. 자기 스스로 6문제에 3문제를 또 해결한 겁니다. 이런 공부가 기억에 오래 남아요. 이런 공부가. 자, 문제는 이거예요. 2번 풀어서 틀린 거. 이게 진짜 내가 모르는 거고, 이 3문제가 바로 내 보물입니다. 이걸 내가 극복할 때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문제, 2번째 풀어서 틀린 3문제를 이름하여 오답 정리를 해야 돼요.
오답 노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오답 노트를 하러 가니까 흔히 학생들이 하는 법이 뭐냐면 뒤에 있는 정답 해설을 오려 붙여요. 정답 해설을. 심지어 어떤 학생은 엄마 보고 가위와 풀 갖다 주면서 같이 오려달라고 그래요. 자, 이런 형식적인 공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답 노트 정리하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오답 노트 잘 하는 비법은 이겁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선생님. 자, 선생님, 제가 두 번 풀어도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 학생들이 옛날 학생과 비교해보면 정말 질문 안 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서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는 별로 질문 안 씁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요, 그 아이가 나한테 질문하러 오면 반가워요. 얘가 내 실력을 인정하고 나한테 질문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기 때문에 이 생활교육에 기록을 해줘요. 질문하러 오는 아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생활교육 세번째 특기평가에 이 학생은 탐구력도 왕성하고 뭐 저거 써줘요. 이게 좋은 겁니다. 또 생활교육 세번째 특기평가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러 가면 선생님하고 설명을 해주겠죠. 그 설명 내용을 받아 적기, 이걸로 오답 노트 정리는 끝이에요. 차라리 오려 붙일 건 뭐냐면 문제를 오려 붙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건 지문이 길어요. 이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지문 이런 거 오래 붙이고, 또 그림 나온 문제들 이런 건 잘 그릴 수가 없으니까 오래 붙이고, 그런 것들만 오래 붙이고, 정답 해설은 오래 붙이지 말고 선생님 찾아가서 질문하고 선생님 설명한 걸 받아 적기, 이걸로 오답 노트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위주의 공부를 풀어갈 때는요, 문제 위주의 공부를 풀어갈 때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공부를 해본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교과서 읽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문제 푸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문제를 한 권만 풀어서는 안 돼요. 세 권을 풀 걸 권합니다. 자, 세 권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수능 기출 문제가 양이 너무 많아요. 이게 1994년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죠. 그래서 한 2008년 한 5개년 것만 시험 범위만 골라서 풀면 됩니다. 시중에 가보면 이런 교과서 순서대로 정리된 수능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그런 걸 쳐서 한 5개년만 풀기. 그 다음 두 번째 교재, 기왕이면 수능 공부와 학교 공부를 연결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도 덤으로 하면 좋은 거니까 EBS 교재 풀겠죠. 네, 두 번째, 이것도 시험 범위만큼만. 그래서 학교 공부 대비하다 보면 어느새 그 한 권이 다 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재는 혹시 그 해당 고등학교에서 채택한 부교재가 있다면 부교재. 부교재에 학교에서 다뤄주니까 이미 풀었겠지만은 틀린 문제로만 위주로 풀어가면 되겠죠, 그런 건. 그래서 세 개 교재, 선생님들이 주로 시험 문제 출제하실 때 이 세 개의 문제집을 참고를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다 검증이 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집을 공부를 하는데 20일 전부터 시험 계획을 세울 때 공부할 때 15일간은 이런 문제집 위주로 개념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려고 합니다. 이해는 안 하고 그냥 통째로 외우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가 힘든 겁니다. 문제집 위주로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고 사고하는 거예요.